자, 97페이지 돌아왔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이고 반드시 새기셔야 될 단원이 결격사유입니다. 자,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확인하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할 것이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등록을 해야 된다. 들으셨습니까? 자, 그럼 등록을 하는 절차를 준비했는데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소. 등록이 되었소를 뭐라 부른다? 등록을 통지한다. 며칠 만에 통지한다고요? 7일 내로 서면 통지합니다. 지금 우리 졸업생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에서는 7일 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며칠 만에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3, 4일이면 통지해 준대요. 여러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에서는 7일인데 3, 4일이면 통지해 준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참고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나는 뭐 한 3년 있다가 등록할 거야. 뭐 또 노후 대책으로 할 거야.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있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죠. 원래 연말에 자격증을 또 취득하고 나니까 가까운 친구가 또는 가까운 동생이 우리 상가를 좀 팔아줘 이렇게 합니다. 그거 팔면 수수료가 한 500만 원 나온다고 칩시다. 남한테 맡겨야 된다?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겠죠. 그리고 갑자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그러면 빨리 등록을 해야 되잖아. 그죠? 등록을 하고 그 업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되는데 대략 며칠 만에 해준다? 3, 4일이면 통지되더라. 이것도 참고로 아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통지가 되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고 그 등록증을 게시하고 업무를 합니다. 지금 이런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교부하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반드시 보정을 설정해야 된다. 오늘 이야기도 벌써 몇 번째 합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지가 되고 확인하는 절차는 뭐였죠? 확인하는 것. 첫 번째, 결격 사유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두 번째, 사무소를 확인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통지해 준다 그랬죠. 접수는 어디 가서 합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관청에 접수를 하고 신청할 때 조건은 뭡니까? 1. 자격을 취득하고 아까는 이쪽으로 갔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 그죠? 또 정신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인교육의 특징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1 더하기 2는 3인데 2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이러면 안 배웠는데요. 이래요. 하여튼 성인교육의 특징은 딱 이게 고정화되어 있거든. 규격화. 그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하고 두 번째는 뭐?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세 번째 사무소를 확보하고 신청해라. 지금 이런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단어는 결격 사유를 단원으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결격 사유다 하고 출발했고 이 결격 사유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원입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교재 97페이지에는 결격 사유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이 결격 사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지금까지 배운 솜씨가 있습니다. 자, 확인하는 사항에서 결격 사유를 확인한다 그랬죠. 만약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 통지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지. 그러면 이걸 보고 결격 사유는 등록이 안 되는 사유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배운 솜씨대로. 자,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죠? 확인할 때는 결격 사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해줬어.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개 업무를 하다가 결격 사유로 뒤늦게 해당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것도 상식이죠. 등록이 안 되는 사유인데 나중에 해당이 되면 그 등록을 반드시 절대적으로 취소하는 사유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이게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등록이 안 되는 사유다. 또 했더라도 반드시 취소시키는 사유다. 아, 그러면 이 두 말을 합치면 한마디로 중개업 자체를 못하는 사유네. 이 말하고 같잖아요. 등록이 안 되면 중개업을 못하니까. 됐습니까? 그럼 지금 1, 2, 3은 법에 있는 말이 아니고 내가 따라가면서 익혀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 결격 사유자라도 뭐는 할 수 있다? 시험에 응시는 가능하다. 이건 계속 해왔던 소리고. 됐죠? 그래서 이런 사유를 결격 사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니까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결격 사유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 문제들이 다 분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분석되어 있는가 하면 초급 수준으로 나올 때는 결격 사유 제목을 아십니까? 이게 초급 수준입니다. 중급 수준은 결격 사유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으니까 벗어날 수 있는 사유를 묻는 게 중급입니다. 중급. 고급 수준은 이런 결격 사유가 우리 공인중개사법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이게 고급스럽게 묻습니다. 총괄적으로. 자, 그렇게 출제가 되는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형은 초급, 중급, 고급 중에 어딜까요? 초급입니다. 초급. 초급 수준이 제일 잘 나와요. 참고로 지난 25회 시험에서는 어디를 물었다? 초급 수준으로 제목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하면서 결격 사유 제목하고 벗어나는 것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욕심을 딱 내시고 수업에 임해야 됩니다. 자, 지금 말로 설명했던 것을 법조문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제일 상단 법 제10조 찾았나요? 자, 제10조 보면 동그라미 1번 다음 각호 언어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소 등록을 할 수 없다. 찾았나요? 줄 다 껐습니다. 지금 했잖아요. 결격 사유는 뭐라고요? 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다. 자동으로 했더라도 반드시 취소한다. 됐죠? 그리고 못하는 사유가 1번부터 12번까지 쫙 내려오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이때 1항 1호 내지 제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뭐도 될 수 없다. 줄 거야 되죠.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중개업 자체를 못하는 사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 더 3번 별표 이번에 돌았습니다.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에 동그라미 놓고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법인의 사원 임원이 사원만 들어오면 자동으로 같은 말이 뭐다? 임원. 이거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사원 임원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줄 것입니다.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이 돌았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물을 겁니다. 중개협회는 결격 사유가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OX. X라니까요. 누가? 등록관청이 그지 어디에 조회한다? 관계기관에 조회한다. 이런 포인트를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목합니다. 여러분이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관청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한다 그랬죠. 그래서 확인하니까 이 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등록관청은 안다고요. 결격 사유 해당되면 등록을 안 해줄 거니까. 그런데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누가 채용하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채용을 하잖아. 자기 직원을. 그런데 저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인지 아닌지를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등록관청이 관계기관에 조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느낌 오죠? 그래서 개념을 딱 잡고 계셔도. 안 그러면 저 중개보조원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결격 사유인지 아닌지는 나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지금. 이해하시겠죠? 이런 조문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결격사유 법조문 보셨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결격사유자가 나타납니다. 제목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누구? 미성년자. 자, 그래서 첫 번째 결격사유자 제목 기억합니다. 1번 누구?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인데 만 19세 미만인 자가 미성년자입니다. 뭐 적었지만 상식 아닙니까? 미성년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등록이 안 되는 사유, 해주지도 안 하지만 반드시 취소시키는 사유, 그리고 미성년자는 중개업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 그렇지만 시험 칠 수는 있다.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자, 그러면 미성년자도 시험 칠 수는 있는데 시험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른다 그랬습니다. 모른다. 쳐봐야 알지 일단은. 근데 만약에 합격을 했다. 자격증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자격증 교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고. 그렇지만 중개업을 못하는 거예요. 벗어날 때까지. 자, 그러면 미성년자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19살이 넘어야 한다. 이거밖에 없지 뭐. 그죠? 그런데 시험에서 슬쩍 건드리기를 성년의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는데 성년의제는 인정할 수 없다. 딱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19세 미만인 자라도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봐준다. 이렇게 돼 있지만 중개사법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거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들어오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중개보조원 등이 될 수 있다. X줄 아시겠습니까? 성년의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다시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웃긴다. 이래 되는 웃긴다. 그죠? 반드시 뭐가 넘어야 된다? 19살이 넘어야 한다. 첫 번째 정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결격 사유가 누굴까요? 하니까 하단 한정치산자 동그라미, 검치산자 동그라미 합니다.
자, 거기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말도 하나 붙어 있죠. 그죠? 자, 우리 민법은 이제는 한정치산, 금치산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개별법에서도 다 따라가면서 고쳐야 되는데 아직 개별적인 법들은 고쳐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마디를 같이 쓰는 거예요. 원래는 뭐가 맞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더 옳은 말입니다. 이게. 근데 중개사법은 아직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뀐 지가 한 3년 됐는데 최근 3년 동안 시험 문제는 어떻게 냈지 하고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그렇게 따라가면 손해볼 일 없죠. 자, 두 번째 결격사유 제목 기억합니다. 한정치산자, 또 뭐가 있다? 금치산자가 있다. 한정치산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심신이 박약한 자를 한정치산자다 그럽니다. 금치산자는요, 심신이 상실한 자다. 자, 심신박약, 심신상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상한 말이고 편안하게 말하면 심신이 박약하다, 지극히 약한 자를 한정치산자라 그럽니다. 이런 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몸과 마음이 같으니까 내 마음이 이쪽으로 가자 하면 몸도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정치산자는 마음은 이쪽으로 가는데 몸은 저쪽으로 가요. 지극히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자를 뭐라 그런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이에요. 영 가서 안 와요. 어디까지 갔는지. 그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상실해 버렸어. 그죠? 그래서 영 갖는 자를 뭐라 부르고? 금치산자. 살짝 갖는 자를 한정치산자라고 부른다. 그죠? 특징은 황사 불 때마다 한정치산자 1시간씩 입 벌리고 웃습니다. 웃었다가 닫았다가 합니다. 금치산자는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웃습니다. 자세는 어떻게 해가지고 펑퍼짐하게 앉아가지고 하여튼 하늘만 쳐다보고 입 벌리고 웃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했더라도 반드시 취소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결격 사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다. 오, 그죠? 시험 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시험 치면 합격할 수 있다, 없다? 그걸 해봐야 안다, 모른다 일단은 거죠. 정상인 여러분도 지금 헤매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입 벌리고 웃어도 잘 찍으면 합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벗어날 때까지 중개업을 못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벗어나는 법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지. 언제 벗어날까요? 그렇지. 이 사람들은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자예요. 왜 법원에서 선고를 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막 팔고 막 이렇게 하면 자기나 가정생활을 궁핍하게 만들잖아. 그죠? 그래서 혼자서 법률 행위를 못하도록 니는 한정치산자다, 금치산자다 이렇게 법원이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방법은 취소, 선고 받아야 한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모질게 나옵니다. 한정치산자는 정신과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면 벗어날 수도 있다. OX. 그런 말 없잖아요. 취소 선고 받아야 된다니까요. 또 이렇게도 나왔어요. 자기나 가정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OX. X입니다. 그럴 우려가 있는 자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도 지금 몇 사람 보입니다. 지금. 한정치산기 있는 사람 보인다니까 지금. 그지? 그걸 우려가 있는 자가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벗어나는 방법이 뭐다? 취소, 선고 받아야 한다. 정확하게 가셔야 됩니다. 자기나 가정생활을 궁핍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이런 데 걸려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려가 있는 자 이 자리에 보인다니까 지금 벌써. 저도 포함했다 그래서요. 저를 포함해서. 이런 자들은 결격 사유 아닙니다. 그래서 취소, 선고 받아야 한다. 제목과 벗어나는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결격 사유, 여러분들 교재로는 작은 2번이죠. 99페이지 상단.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찾았습니까? 제목에 줄 딱 꺼놔야 돼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한마디로 파산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파산자는 결격 사유인데 파산자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파산자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람들도 아니고 교재는 잘 설명해 놨어요. 참고로 보되 벗어나는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벗어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복권되지 아니한 자니까 한마디로 뭐 복권되어야 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복권이라는 것은 로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죠? 근데 파산법에 가보니까 10년이 경과되면 복권된 것으로 본다라고 당년 복권 제도도 있더라고.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을 몇 가지로 기억한다? 두 가지로 기억하세요. 그 말이에요. 이 수업을 진행하면 거죠. 꼭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가 뭔지도 모르지만 신용불량자 결격 사유다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럼 우리말 하면 신용불량자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맞잖아. 여기 결격 사유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지? 밖에 나가보면 신용불량자가 뭐 복권, 면책 뭐 이런 광고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자꾸 그런 데 쓸데없는데 신경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목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결격 사유 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검치산자, 파산자 이렇게 말했지 신용불량자 이런 말 안 했다 이 말이지 지금. 그 질문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파산자는 결격 사유다. 벗어나는 방법은 복권이 되거나 10년이 경과하거나 됐고 이제 네 번째 결격 사유가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깁니다. 양이. 여러분 번호로 3번이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렇게 갑니다. 금고에 일단 동그라미.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종료의 동그라미. 둘째 줄에 면제된 날로부터 면제도 동그라미.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사유입니다. 3년에다가 밑줄을 딱 꺼놓고 다시 옮겨 적을까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얼마? 3년이 안 되면 결격 사유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일단은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벗어난다. 그래서 이거를 노래 제목을 금 3위는 결격 사유다. 우리끼리 그래 가는 거예요. 기억해놔요. 금 3위는 결격 사유다. 자, 그래놓고 이제 번역을 합시다.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그랬으니까 금고 이상이 뭔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책에는 다 나와 있지만 금고 이상 하면 징역, 징역 위에는 사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고 미만의 형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자격정지, 자격몰수, 과료, 벌금 해서 18가지의 형벌이 있는데 금고 이하는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 필요 없습니다. 책에 있는 거는 참고로 보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금고 이상 하면 뭐를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금고나 징역이나 또 뭐 사형을 선고받고 이 말이에요. 자,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형을 딱 대입하면 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죽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죽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럼 4년째 되면 중개업 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형은 우리 법에서 적용할 여지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금고 이상 하면 여러분들은 뭐를 이야기하면 된다? 금고나 징역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된다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금고나 징역은 같은 거예요. 교도소 가서 사는 건데. 근데 이거를 시험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자는 얼마가 지나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러면 천천히 혼자서 잘 생각해요. 그런데 금고 3년을 받은 자는 이러면 갑자기 금고가 뭐길래 하고 갱년기 증세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가슴 울렁울렁 그러면서 땀도 빠지고 그죠? 그러니까 금고 나오더라도 기죽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고나 징역은 같은 말이다. 그죠? 굳이 구분한다면 금고는 고정돼 있다. 교도소에 가서 사람이 금고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고정돼 있는 거고. 징역은 노역, 사역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일을 하는 것을 징역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범죄자는 징역형에 처하고 금고는 정치범, 사상범, 과실범은 금고형에 처한다. 이게 형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형법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잖아 지금. 그죠? 교도소에 가서 사는 건 똑같으니까 가슴 울렁거리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고 3년을 받았거나 이 말이나 징역 3년을 받았거나 같은 말로 생각하면 되지. 울렁울렁 또 정세 느끼지 마라. 지금 이 뜻입니다. 똑같다. 그죠? 똑같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누가 그죠? 금고 받을래? 징역 받을래? 그러면 본인은 뭐 하실래요? 또 지금 징역하는 사람 있죠? 자기나 가정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예요 지금. 그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받을래요? 하면 앞에 본 거 그랬잖아요. 둘 다 실사옵니다. 이래야 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날씨도 추운데 지금 가서 금고 받고 징역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둘 다 실사옵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도 하나 해봐라 하면 뭐 해야 될까요? 또 궁핍하게 우려가 있는 자가 또 나타났어요. 금고 이런다 지금. 한번 가고 싶은 모양이지 지금. 그래도 하나 해라. 이래도 둘 다 실사옵니다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징역을 추천합니다. 가서 금고통 안에 딱 들어갔으면 밥만 먹으면 사람 삭습니다 완전히. 그죠? 징역을 받아서 가서 일하면 밥맛도 좋고. 그죠? 또 하루 일할 때마다 860원 쳐줘요. 얼마 쳐준다고요? 800원. 한 3년쯤 일하면 12만 8천 원 받아서 집에 나가요. 집에 갈 때 정차비는 된다니까 이게. 그죠?
그걸 정착금 그래요. 가서 기술도 하나 배우고, 그죠? 개인적으로는 징역을 추천합니다. 그 지금 하고 싶은 소리가 뭐다? 똑같다. 기죽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랍니다. 종료가 뭔데? 이렇게 물으면 만기 출소일을 종료라고 부릅니다. 아, 이거 그림 그리면 되게 편합니다. 여러분 그리지 말고 보기만 해요. 자, 금고합시다. 금고 2년을 누가 받았답니다. 그림 그리면 자, 1년 살고 2년 살아야 되죠.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라. 지금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종료라는 말이 다른 말로 뭐다? 만기 출소한 날이잖아. 그래서 종료가 만기 출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라. 그 말이에요. 응용해 볼까요? 금고 2년을 받은 날로부터는 얼마가 지나야 된다? 5년. 이러면 이제 알아들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응용할 수 있겠죠? 자, 다시. 금고나 징역을 받은 자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는데 첫 번째 종료가 만기 출소한 날이 종료된 날이다. 두 번째는 가석방이 완성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된다. 요 가석방 이 말은 가짜로 석방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가석방이 뭐라고요? 가짜로 석방되었다. 가짜 석방은 또 이런 겁니다. 자, 누가 금고 2년을 받았는데 교도소에서 1년을 살다 보니까 성적이 좋아. 이 사람은 밖에 내놔도 사고 안 치겠구나 라고 모범수가 딱 되면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석방은 가짜로 석방되었다 그랬죠.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살아라? 집에서 살아라 이 뜻이에요. 집에서 사는 게 좋겠다? 살던 데서 계속 사는 게 좋겠다? 그것도 한번 살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살더라도 가석방이 완성된 날이 만기 출소한 날하고 똑같잖아요. 이 날로부터 3년이 지나라.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응용하면 금고 2년을 받은 자가 1년을 복역하고 가석방 되었다. 가석방 된 날로부터는 얼마가 지나야 됩니까? 4년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집에서 살고 3년이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가석방 받은 자는 3년이 지나면 벗어날 수 있다. OX. 무조건 X다 그죠? 가석방 받은 자는 가짜로 석방됐으니까 얼마를 살고 3년이 지나야 되죠. 그렇게 해서 종료되는 것 두 가지를 지금 체크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면제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되는데 면제되는 게 뭘까요? 하니까 교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죠. 100페이지 2번 1번 법률의 변경 밑줄 껐습니다. 법률이 변경된 날이 면제된 날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변경. 자, 제가 적긴 적었지만 변경이 무슨 뜻이죠? 바뀌었다 이 말이 변경이잖아, 그죠? 그 바뀐 날이 면제된 날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자, 이 그림 그리지 말고 듣습니다. 누가 징역 3년을 받았답니다. 그 징역 3년 받았다. 그 말은 1년, 2년, 3년 살아야 되죠. 지금 배운 솜씨대로 하면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라. 이렇게 공부했는데 누가 징역 3년을 받았는데 1년을 살고 나니까 법이 변경이 되어버렸어요. 변경이라는 것은 바뀌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법도 수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이랬습니다. 분양권을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3년에 처한다.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투기과실지구에서는 분양권 거래하다가 걸리면 징역 3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분양권을 거래해도 된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그것을 위반해서 징역 3년 받은 자가 있었겠죠. 1년쯤 살다 보니까 그 법이 없어져 버렸어. 없어지고 바뀌는 것을 뭐라 그런다? 변경. 자,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살려야 된다? 석방해줘야 된다? 법이 바뀌었으면 석방해주는 게 맞잖아. 그죠? 그러면 변경된 날이 무슨 날이다? 면제된 날이에요. 그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된 날이 뭡니까? 하면 변경된 날. 됐죠? 두 번째 변경 보시면 시효의 완성 찾았습니까? 2번 시효가 완성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된다. 자, 시효의 완성 이런 말이 좀 만만찮단 말이에요. 만만찮아도 여러분들은 시효의 완성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런 문제 안 나온다고요. 시효의 완성 딱 들으면 뭐? 면제된 날이다. 됐습니까?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시험은 세 번째가 제일 잘 나와요. 특별 사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 그래서 특별 사면 광복절 특사 이런 말 들어봤나요? 크리스마스 특사, 초파일 특사, 그죠? 그래서 사면 받은 날이 무슨 날이다? 이게 면제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징역 3년을 받았는데 1년을 살고 나니까 특별 사면 받았다네. 광복절 특사, 그죠? 그러면 사면 받은 날이 무슨 날이다? 면제된 날이에요. 그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 사면을 기억하시는데
요게 시험에 들어올 때는 일반 사면이라고 잘 돌아요. 그래서 일반 사면 하면 X 요거를 잡아 놓으셔야 된다고. 일반 사면은 결격 사유 아니다. 자, 그러면 이런한테 물어봅니다. 일반 사면 받은 자는 몇 년이 지나야 된다? 그렇지.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바로 영업할 수 있는 거,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면은 결격 사유 아니다. 이 사면이라는 말이 돌았는데, 그죠? 이 사면은 대통령이 옛날에 왕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행사하는 게 사면권이에요. 옛날 연속곡 보시면 왕이 너희 죄를 없는 것으로 하겠노라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죄를 사면해 준다, 그죠? 그 옛날 왕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에요. 그걸 현대국가에서는 대통령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사면할 권한이 있어요. 근데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은 사면이라는 말을 잘 못 들어봤어요. 2, 3년 동안. 이게 왜 못 들어봤는가 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앞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는 사면권을 너무 많이 행사했어. 그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전부 다 풀어주고 대통령 물러나버렸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때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특히 이명박 대통령 형님이 이상덕이라고 있어요. 거기 완전 뭐 대원군 비슷한 사람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 그냥 물러나버리면 자기 형님 계속 교도소에 있어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대통령 물러나기 한 달 전에 사면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막 왈왈왈왈 그렇겠죠.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전부 사면 다 시키고 나간다. 막 이러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대통령 선거 한참 할 때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나는 대통령이 되면 사면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겠다. 이걸 선거 공약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지금 2년 넘게까지 한 번도 사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사면이라는 말을 들어본 지가 좀 오래됐다고 이게. 그죠? 근데 이게 사면을 너무 많이 해도 안 좋지만 안 해도 또 좀 문제는 있어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사면을 많이 해버리면 국민들의 법 감정이 약해져요. YS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그죠? DJ,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대통령이 취임하면 음주운전자를 모두 구제해준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안 들어봤습니까? 대통령 취임식 할 때마다 음주운전자는 모두 구제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생기냐면 아, 다음 달에 대통령 취임하는 날 이제 오늘 술 먹고 운전해도 괜찮다. 대통령 취임하면 다 풀어줄 거니까. 그죠? 이런 걸 국민들이 학습을 한다고요. 그래서 사면권을 너무 많이 행사해버리면 국민들의 법 감정이 흐려진다고요. 그래서 사면을 너무 남발하는 것도 안 좋고. 그죠?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공약을 탁 걸어놓으니까 자기가 함부로 하지를 못한다고 지금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지금 2년 넘게 교도소에 있거든요. 예전에는 재벌들이 교도소 들어갔다 그러면 한 6개월쯤 있으면 붕대 둥둥 감아가지고 다 나와요. 휠체어 타고 다. 그죠? 대체적으로 한 6개월 있으면 살려줬다고, 풀어줬다고. 왜 풀어주냐면 막 경제 발전이 우선이니까. 그죠? SK그룹이 우리나라 제2의 그룹이었는데 지금 한 5등까지 떨어졌대요. 왜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교도소에 가 있으니까 뭐 결정을 못 하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그죠? 월 말에 이제 한 2년 좀 지났으니까 교도소에 살은 지도 2년 넘었으니까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어요. 무역협회 회장, 경제단체장, 장관들이 이제 한번 사면을 해가지고 이제 한 몇 년 이상 살았는 사람들은 좀 풀어줍시다. 그래 경제를 살립시다.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이제 사면을 한번 하늘 쪽으로 싹 흘렀는데 뭐 때문에 또 소독되는가 하면 땅콩 사건 때문에 소독돼 버렸어요. 이게 땅콩 1월달인가 그때 사건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좀 풀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땅콩 사건이 딱 걸리니까 땅콩 사건에 국민들의 감정이 억수로 안 좋거든요. 막 재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 그런데 그것도 풀어줘 버리면 또 정부가 재벌 편을 드는구나. 이 또 요거도 먹을까봐 또 수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태원 회장은 참 지질이 복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한 6개월 살고 다 나왔을 거를 지금 2년 몇 개월째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고. 금고다 징역이다. 징역이지. 금고는 정치범, 사상범, 과실범한테 내린다니까요. 일반 범죄자는 징역이에요, 징역. 그지? 그래서 아까 우리 이중 등록하면 절대적 취소시키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지. 우리는 금고라는 말을 안 쓰잖아, 이게. 정치범, 사상범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뭐 열심히 일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죠?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밥맛은 있겠다, 없겠다? 모르겠다. 그래서 사면도 너무 안 해도 문제고 너무 남발해도 사실 문제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40%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지지율이 좀 올라가면 대통령이 자신을 가지면 이제 또 사면 한번 해야 될 거예요. 경제단체장 이런 데는 한번 풀어줄 때도 됐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제1 화두가 뭔가 하면 경제 발전하자. 이게 제일 화두잖아요, 사실은. 그죠? 거기 명분이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한테 많은 전달을 했지만 특별 사면 받은 날이 면제된 날이지 일반 사면은 결격 사유 아니다. 이거 잡으셔야 된다.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요게 결격 사유 중에서는 양이 제일 많고 제일 긴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부터 또 빠르게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여 교재로는 100페이지 하단에 4번 금고 이상의 행위에 집행유예를 받고 찾았나요? 금고 동그라미.
집행유예를 받고 하니까 집행유예 줄 다 꺼놓고 다섯 번째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집행유예 중이면 결격사유이다. 자, 그러면 제목을 딱 받는 순간 벗어나는 방법이 뭐다? 금고 이상은 공부하셨죠? 금고가 뭐다?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는 집행유예 중이면 결격사유이다.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집행유예만 지나면 벗어나고 제목 그대로가 벗어나는 걸 전달해 주잖아요. 지금 그죠? 한번 해볼까요? 자, 누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3년 받았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몇 년이 지나야 벗어날 수 있느냐? 답은 뭐? 3년 집행유예만 지나면 되고 앞에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그지?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이걸 못 찾아내요. 객관식 문제에 1, 3, 4 내면은 3년에다가 혼자서 1년 더 해요. 4년 팍 찍는 사람이 없나? 빼가지고 2년에 찍는 선수가 없나? 어디서 또 들어가지고 더하기 3은 들어가지고 6년 이거 찍는 사람이 없나? 골고루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쉽게 설명했습니까? 집행유예 중인 자는 결격사유다. 그럼 집행유예만 지나면 벗어나고 앞에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됐습니까? 한 번 더 연습. 누가 징역 2015년 받았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2015년 받았는데 집행유예를 5개월 받았다. 이 사람은 얼마 동안 등록 못할까요? 그래 5개월만 지나면 되고 앞에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됐죠? 이 정도로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뭐가 지나면 된다?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되고 조심해야 될 거. 집행유예라 그랬지 선고유예 들어오면 X입니다. 이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글자가 비슷하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얼마가 지나야 됩니까? 적시. 그래. 결격사유 아니다. 됐습니까? 조심하실 것. 이러면 또 선고유예가 뭐길래 그렇습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이래 나가면 이 수업이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부하 걸린다고. 그죠? 과부하가 걸리는데 그래도 또 궁금할까 봐.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러면 징역을 선고받은 거예요.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러면 교도소 가야 돼. 그런데 판사가 징역 1년에 처하고 책 두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고가 유예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년이 지나면 그 죄는 없는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거를 선고유예라 그래요. 말은 재밌게 했고 사실은 이렇게 하겠죠. 당신은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러나 이 선고를 유예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선고유예라 부르고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2년이 지나면 뭐 한다? 죄가 없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여러분 열심히 들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집행유예가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선고유예라는 제도는 왜 만들어놨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직자들이 한 30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많이 나오겠죠. 그럼 고위공직자인데 한 29년쯤 만에 만약에 무슨 부정비리에 걸려가지고 적발이 딱 되면 해고돼 버리면 퇴직금, 연금 다 날아가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적발이 딱 되면 자기 스스로 사표를 딱 내버린다고. 사표 내고 대체적으로 선고유예 처분 내려요.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죄는 없는 것으로 봐주니까 퇴직금이나 연금은 받아가게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선고유예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군 장성들이 뭐 잘못 이렇게 하면 옷 벗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옷 벗는다는 말은 스스로 사표 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사표를 안 내버리면 정부가 해고시켜 버리면 퇴직금 다 날아가 본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요. 이번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제주지검장 바바리 사건 아시죠? 제주지검장 바바리 사건으로 나라가 들썩거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직책을 수행 못하니까 자기가 사표 냈어요. 사표 내니까 사표 냈다는 말은 나 이 자리에서 물러날 테니까 조용하자. 지금 이 뜻이거든. 그죠? 그런데 대통령이 사표를 안 받아줬어요. 법원의 처분을 받고 사표를 처리하든지 말든지 하자. 굉장히 엄하게 나갔었다고. 그죠? 국민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그 바바리 매는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 선고유예 받았습니다. 선고유예 받았는 다른 뜻은 2년이 지나면 그 죄는 없는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 제주지검장이 지은 죄가 공연음란물법 위반인가 그래요. 그 공연음란물법은 자기 옷 지 맘대로 벗으면 걸리는 법이에요. 그게. 지금 심심한 사람은 오늘 날도 좀 쌀쌀하지만 저 대로변에 그죠? 자기 옷 자기가 벗고 한번 떼봐요. 자기 옷이라고 막 벗고 뛰면 그게 음란공연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만약에 그런 죄에 해당이 적발이 딱 되면 그죠? 보통 한 벌금 1, 200만 원 나와요. 벌금형 정도 받고 끝이 나는데 그 사람은 아주 고위공직자였잖아. 그죠? 그래서 벌금형으로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를 처벌을 받을까? 이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같은 검찰들이 검사를 어떻게 이제 뭐 봐주는가 이래 봤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 선고유예 받았어요. 그 선고유예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2년이 지나면 그 죄는 없는 걸 해주는 거예요.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잘 받았죠.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거의 사형선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인격적으로 가족이나 뭐 아는 사람들한테는 엉망됐죠. 엉망됐지만 같은 검찰들이 선고유예를 했다 해가 또 신문에 한 페이지 확 긁었어요. 그게 자기들 편대로 해줬다. 여러분 벌금형 받으면 그게 전과조에 올라갑니다. 벌금형도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되는데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그 죄가 없는 걸로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2년 지나면 변호사 개업 이런 것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대충 오시죠? 그래서 선고유예가 그런 제도인데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이 말을 기억하라고 지금. 집행유예 중인 자는 결격사유입니다. 자, 이제 내려가면 다시 101페이지 상단에 5번. 지금부터 빠르게 가는데 3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격이 취소된 자 줄 딱 꺼놓고 자격 취소하는 몇 년 지나야 됩니까? 3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3년의 동그라미. 6번 36조 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 줄 긋고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입니다. 7번 38조 제1항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 동조 제2항 2호 내지 아따 말도 많다 그죠? 아무리 많이 많아도 두째 줄에 보면 등록이 취소된 후 줄 딱 꺼놓고 3년의 동그라미 결격사유입니다. 넘어가서 8번 39조 규정에 의한 줄 것입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 정지에 줄 것입니다. 결격사유입니다. 하나 더 9번 제일 밑에 놓으니까 역시 39조 규정에 의한 줄 것입니다. 업무 정지를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계속 줄 것입니다.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동그라미 해놓고 사원 임원. 사원만 넣으면 자동으로 임원이죠. 오늘 많이 강조했습니다. 결격 사유다. 자, 지금 5가지는 빠르게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6번 우리 번호로 7번, 8번, 9번, 10번 이 5가지는 자 6번이 뭐다? 자격이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결격 사유다. 자격이 취소 안 되고 자격이 정지 중인 자는 정지기간 동안 결격 사유다. 8번 등록이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결격 사유다. 등록이 취소 안 되고 업무 정지 중인 자는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다. 법인의 사원 임원도 사원만 들어오면 무조건 자동으로 임원도 그 당시의 사원 임원은 업무 정지를 받으면 결격 사유이다. 까지가 지금 5개를 빨리 불렀는데 가장 빠르게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딱 보는 순간 감각이 딱 오죠.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취소된 자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취소된 자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정지 중인 자는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다. 그죠? 그러니까 요란하게 걸었지만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당신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격이 정지요. 만약 이렇게 받았다면 이 사람은 얼마 동안 일 못할까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 못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말은 곧 4월 1일이 되면 일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 이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다.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다. 자, 다시 6, 7, 8, 9, 10 5가지는 확 섞어버리면 취소된 자는 몇 년 지나야 되고 3년. 정지받은 자는 정지 기간이 지나야 되고. 됐죠? 그래서 아무리 요란해도 5가지는 확 지나가는 거예요. 11번째 결격 사유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법으로는 10번 이 법을 위반하여 이 법의 동그라미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300만 원 동그라미 벌금형 선고니까 벌금형도 동그라미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입니다. 3년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얼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얼마 동안? 3년 동안 결격 사유다. 자, 그래서 노래 제목이 이렇게 갑니다. 앞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니까 이 벌, 삼은 결격 사유다. 즉,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랬습니다. 노래 제목이 이 벌, 쌈은 결격 사유다. 그러니까 300만 원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만 원만 받아도 3년 동안 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다? 300만 원 이상을 받아야만 3년 동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격 사유가 더 강화되었다, 완화되었다. 완화되었다는 말 이해하시겠죠?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만 원만 받아도 중개업 못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만 결격 사유다. 아주 중요하니까 노래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벌, 쌈은 결격 사유이다.
되겠습니까? 2벌33. 특히 중요한 거 이 법이 무슨 법일까요? 이 법이 중개사법입니다. 중개사법. 이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받은 자는 결격 사유입니다. 꼭 시험에 이렇게 냅니다. 공인중개사가 하는 말을 갖다 붙여요. 중개 업무를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벌금 500만 원을 받으면 몇 년 동안 결격 사유일까요? 답은 결격 사유 아니다. 음주운전 하다가 벌금 500만 원 받으면 무슨 법 위반이죠? 이거는 도로교통법 위반이지 중개사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말도 아주 의미 있게 봐놓으셔야 돼요. 꼭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하다가 꼭 그런 말을 갖다 붙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벌33 꼭 노래 불러줍니다. 체크놓고 다 했습니다. 12번째 결격 사유. 여러분 번호로는 11번이죠.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1호 내지 11호에 하나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은 결격 사유이다. 자, 이 말입니다. 법인의 사원, 임원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번부터 11번까지 하나라도 해당되면 결격 사유이다. 1번이 뭐죠? 미성년자. 11번은 이벌33. 이게 결격 사유잖아요. 그 1번부터 11번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법인은 결격 사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법인이 결격 사유로 딱 접어들어 버리면 등록이 어떻게 된다? 절대적으로 취소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법인의 임원이 10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여기 해당된다고 법인 문 닫아라. 이러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어떻게 하면 벗어난다? 2개월 내로 그 사유를 해소하면 벗어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결격 사유가 12가지가 정리가 됐습니다. 보니까 많다, 작다. 작다. 그죠? 뭐 많은데 지금. 뭐죠? 작다. 그죠? 5가지는 그냥 확 지나간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책하고 순서가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번호를 12개 달았는데 이거는 법 조문대로 제가 수업해 드린 거예요. 법에서는 12가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작습니다. 작다는 거 확인하려고 다시 묻습니다. 결격 사유 첫 번째 뭐? 미성년자. 벗어나는 방법은 19세가 넘어야 한다. 한정산자, 검치산자, 결격 사유. 벗어나는 방법. 취소 선고 받아야 한다. 파산자, 결격 사유. 벗어나는 방법. 복권이 되거나 10년이 경과되거나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 사유입니다. 어떻게 벗어난다? 집행유예가 지나야 된다. 뭐 많은데 지금. 그죠? 그 다음 5가지 확 긁어버리면 취소된 자는 몇 년 지나야 되고 3년. 정지받은 자는 정지가 지나야 돼. 그리고 이 벌33은 결격 사유. 결코 많지 않습니다. 뭐 많은 것 같이 양보하고 쭉 나열을 했지만 반드시 제목하고 벗어나는 방법은 기억해야 된다. 그죠? 지금 이 결격 사유도 우리가 수업을 시작해서 벌써 2번 이상 이렇게 돌아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심화학습도 좀 갈 거예요. 근데 이달에, 3월 달에 처음 오신 분은 제목하고 벗어나는 것만 알아도 이뻐 죽겠어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지금 공부를 계속 해온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결격사유도 심화학습을 할 때가 됐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를 하나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뭐, 노트가 있는 사람은 노트에 필기하고, 아니면 책에다가 표시하셔도 돼요. 이렇게 따라 적습니다. 별표 딱 해놓고, 결격사유 중, 등록 취소 안 되는 거 이렇게 딱 적어 놓습니다. 결격 사유 중 등록이 취소가 되지 않는 거 적었습니까? 자, 적었으면 이제 주목해 봅니다. 자, 결격 사유 모두 몇 가지? 보면서 대답해. 모두 몇 가지? 12가지. 자, 이거 중에 취소 안 되는 게 있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알아냈는데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죠. 맞죠? 근데 이 사람은 등록이 취소 안 돼요. 왜 안 돼요? 등록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격 사유라도 취소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등록을 했다가 한정치산, 검치산, 파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면 당연히 취소돼야 되겠죠. 취소되는데 또 안 되는 거. 여기 오면 자격 정지받은 자 결격 사유죠. 왜 대답 안 해요? 자격 정지받은 자는 정지기간 동안 결격 사유잖아요. 등록이 취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정지만 지나면 일할 수 있는데 취소할 필요 없잖아, 지금. 되겠습니까? 그 다음 8번 마찬가지. 자, 등록이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결격 사유라 그랬죠. 이 사람 등록이 취소돼가지고 결격 사유로 들어왔어요. 다시 등록을 취소할 일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래서 결격 사유라도 취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9번 마찬가지. 업무 정지 중인 자는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인데 등록을 취소하지 않아요. 왜? 업무 정지만 지나면 일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10번. 법인도 업무 정지를 받으면 결격 사유인데 취소할 필요 없다. 왜 없다?
정지만 지나면 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격 사유 중에 취소 안 되는 게 모두 몇 개? 5개예요. 나머지들은 다 취소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심화학습으로 짚는데 이게 별표가 모두 몇 개다? 5개잖아. 그 5개니까 오지선당이 문제 내기가 좋다니까 이거를. 그죠? 딱 문제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심화학습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해하셨는지를 지금 다 필기하고 있습니까? 별만 5개 딱딱 찍지. 아이고, 참. 좋다. 빨리 적어야 빨리 지금. 필기 잘하는 사람 별명이 뭐라 그랬죠? 3대빵. 필기한다고 못 들어. 1대빵. 적으면서 틀리게 적어놔. 2대빵. 그렇게 힘들게 적어놓고 집에 가서 보지도 않아요, 또. 그래, 필기 잘하는 사람 3대빵이에요, 3대빵. 필기 잘해야 된다. 설명을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돼. 잊어버리더라도. 그래도 계속 필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한 5대빵까지 가져도 돼요. 네 번째 또 필기 잘하는 사람 장점. 뭐 적은지도 몰라. 5대빵까지 갈 수도 있는데 3대빵까지만 해놨습니다. 근데 또 필기 너무 잘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이래도 또 수험생 입장에서는 진짜로 막 필기 안 하고 막 듣기만 듣고 하면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했는 것 같잖아. 그죠? 그래서 뭐라도 좀 적기는 좀 적어 가야 돼. 그래야 뭘 좀 했는 것 같으니까. 그죠? 아이고, 다 적었습니까? 네. 자, 빨리 합시다. 아이고, 참 기다리는 것도. 자, 대답합니다. 결격 사유 모두 몇 가지? 또 정신없는 소리 하잖아, 봐. 하여튼, 얘, 글을 우리가 많다니까, 지금.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결격 사유 모두 몇 가지? 12가지. 제목하고 벗어나는 법은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12가지. 자, 12가지인데, 이것 중에서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게 있어. 몇 가지? 5가지. 그러면 취소되는 거는 몇 개? 또 그것도 대답 못한 사람이 있잖아. 하여튼 1 더하기 2는 3인데 2 더하기를 모른다니까 지금. 다시. 결격 사유 모두 몇 개? 12개. 취소 안 되는 거 5개. 그럼 취소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묻는다고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등록은 취소된다. OX.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안 되는 게 몇 개? 5개. 되는 거는 몇 개? 그렇게 구분해져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등록이 결격 사유 중에서 취소가 되지 않는 것이 지금 별표를 5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질상으로는 취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필기 하나 더 하십시오. 이번엔 별표 2개 해놓고 등록 취소 후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것. 등록 취소 후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거. 이렇게 적어놓고 요거는 적읍시다. 4개니까. 그래야 칸을 확보하죠. 1번 사망, 2번 해산, 그리고 3번 결격 사유, 4번 등록 기준 미달. 적으셨나요? 자, 이제 적어놓고 설명 들읍시다. 자, 지금 하고 있는 단어는 결격 사유의 심화학습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3월부터 공부하신 분은 지금 이 말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하면 이거 억지로 이해시키지 말라고. 어차피 자꾸 공부가 누적이 돼 가야 이게 이해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막 자꾸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근데 공부해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심화학습을 갈 때가 돼 가고 이렇게 해놨는 내용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한다? 시험 칠 때까지 서서히 이해하도록 그렇게 맞추시라고요. 결격 사유의 제일 어려운 부분, 심화학습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일 학습 문제에도 지금 이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봐도 잘 이해 안 되거든. 그냥 그렇게 가볍게 가지고 계세요. 이해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심어 놓으면 돌아서도 또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니까요. 그죠? 괜히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가볍게 접근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등록이 취소된 자가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몇 개? 4개예요. 4개니까 오지선당에서 문제 내기가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걸 항상 대비하고 이제 수업할 때마다 계속 확인시킬 거예요. 자, 다시. 지금 등록이 한번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못한다 그랬죠? 3년. 그래서 3년이 지나야 된다 이랬잖아 지금. 그런데 등록이 취소되고도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왜요? 1. 사망. 자, 걔 중개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사망했죠? 숨을 안 쉬니까. 자, 그러면 사망한 자는 더 이상 영업 못하죠? 더 이상 영업 못하니까 등록이 취소된단 말이에요. 취소된 자인데 네 3년 지나야 할 수 있다. 이런 말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 왜 없다?
죽은 사람한테 니 3년이 지나야 된다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사망은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인이 죽으면 사망, 법인이 죽으면 해산.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그죠? 그 다음 지금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가 딱 돼버리면 3년을 적용 안 해요. 자, 다시 확인합니다. 결격 사유 모두 몇 개? 12개. 취소 안 되는 거 몇 개? 5개. 취소되는 거는 7개. 자, 취소되는 게 7개 있죠? 예를 들면 금치산자는 취소된다, 안 된다? 지금 취소 안 되는 거는 별표 다 그려놨잖아. 자, 다시 정리합니다. 금치산자는 결격 사유이다. 맞죠? 이 사람 완전 맛이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계속 영업할 수는 없잖아. 그럼 당연히 취소되는 거예요. 취소되는 사유에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이죠. 자, A라는 여러분이 뭐 대단히 죄송하다 그랬습니다. 1월 1일 금치산자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죄송하다 그랬어요. 맛이 갔다 이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금치산자는 등록이 취소된다, 안 된다? 된다. 당연하잖아. 맛이 가는 사람은 등록 못 하잖아. 그죠? 그러면 3월 1일 등록이 취소되는 거예요. 취소되는 7가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 번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중개업을 못 한다? 3년간은 못 한다. 지금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기죠. 1월 1일 금치산자 선고를 받고 3월 1일 등록이 취소되었는데 이 사람이 8월 1일이 되더니만 정상이 되었어요. 자, 벗어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취소 선고를 받았다. 그럼 정상이 됐다 이 말이잖아. 그죠? 정상이 되면 정상이 된 때로부터 일할 수 있다. 1번. 아니다. 너는 취소가 됐다니까 3년이 지나야 된다. 2번. 여러분들이 법을 만드는 입법자라면 언제부터 일하게 해주겠습니까? 봐, 대답을 그래 하잖아. 봐. 1번부터 해주게 해준다고. 그죠? 그러니까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된 자는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상만 되면 일하게 해준다고. 이거잖아요. 결격 사유로 원인을 취소된 자는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8월 1일 정상이 됐는데도 너는 한번 등록이 취소된 자였으니까 3년 뒤에 와라. 이거는 비합리적이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된 자는 그 사유만 해소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됐습니까? 마지막 등록 기준 미달. 오늘 공부했습니다. 등록할 때 기준이 뭐였죠? 벌써 띵한 사람 있죠?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교육 이수하고 사무소를 확보하고 이게 등록 기준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등록 기준이 맞았으니까 등록을 해줬겠죠. 등록을 해줬는데 한 달쯤 있다가 보니까 사무소가 무과 건물로 판정이 되었네. 그러면 등록 기준에서 미달됐죠. 미달되면 어떻게 할까요? 해줬던 등록을 취소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준이 미달되어서 취소되면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서 취소된 자는 3년을 적용할 필요 없어요. 왜? 기준만 채우면 일하게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이죠. 그죠? 자, 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합니다.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취소된 자는 몇 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3년을 적용 안 하면 몇 년을 적용하는데요? 결격 사유만 벗어나면 된다고. 그래서 오늘 벗어나는 거 공부했잖아, 지금. 되겠죠? 이거 심학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해 오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잡으셔야 되고,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시험에 나오기 좋다니까요. 오지선당에 걸기가. 그리고 결격 사유는 모두 몇 개? 모두 12개. 취소 안 되는 건 몇 개? 5개. 그래, 그것도 오지선당에 또 시험 문제가 준비됐다고. 안 되는 거 5개. 그럼 취소되는 거는 몇 개? 취소가 됐더라도 몇 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3년을 적용. 이제 그 수업을 한 거예요. 좀 어려우신 분은 오늘 수업의 목표는 뭐라 그랬죠? 제목하고 벗어나는 거라도 알아야 된다. 그것만 해도 이뻐 죽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학습을 수책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교재는 다 수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교재를 읽으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야 될 단원입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어디까지 넘어가는가 하면 교재로는 119페이지 업무의 범위까지 넘어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시다.